누구야? 일단 또 맞아요? 자, 앞전에 강의 저 다음에 정다은 우리 멘토님이 강의하셨죠? 네.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큰일 났는데 더 좋을 텐데. 물어볼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이번에는 그 DB 계약을 좀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황희정 멘토님은 영업으로 마케팅사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업부 전체 실장도 경험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점장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좀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은 또 DB 계약으로 포커스를 잡은 거니까 DB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하고 계신지 잘 경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PB사업부 황희정 마케팅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많이 좀 졸리실 시간대인데 제 목소리가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아나운서의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졸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좀 저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 번만 이렇게 우선 오늘은 제가 순서가요 제 소개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너무 예쁘죠? 실물은 그렇지 않은데 네, 저는 2012년도에 보험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신한생명, 그러니까 지금은 신한라이프죠. 저는 처음에 일을 했던 거는 T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금쇼핑 DB를 쓰는 곳에서 TM으로 얘기가 좀 짧게 하면은 제 친구가 저는 그때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급여가 300이 되면 연락을 하겠다. 그때 제 급여가 200이 안 됐었어요. 2012년도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300이라는 것을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라라고 했는데 정말 300을 받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번뿐이겠지. 네가 한 400을 받으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480인가 450을 받았을 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하고는 되게 친한 친구고 그 친구는 아직도 신한 TM에서 메가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TM을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영업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도에 있다가 2016년도에 피플라이프로 오게 됐는데 그 전에는 신한에서 또 대면도 에이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예요. 기계학자 DB를 터치를 해서 연금과 종신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많이 갈증을 느꼈던 게 신한라이프는 교차 판매가 안 됐어요. 저만해서도 경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영업을 좀 포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2016년 8월에 피플라이프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눈물나게 힘들게 고생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는 DB를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9년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계기가 돼서 영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보험의 꽃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많은 보상이 따르지만 아시겠지만 금융치료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돈맛을 알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오종태 대표님을 만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이 있었던 게 그전에는 그냥
광활하게 DB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종택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지점장도 활동을 했다가 제가 오종택 그때 단장님이었을 때 제가 그 지점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죠. 나에 대해서 PR을 하는 방법을 먼저 오종택 그때는 단장님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 네이버에 나를 검색하면 나오게 하는 우선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영상,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뒤에 배경으로 깔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DB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TM에서 일을 했던 이유가 제가 인간관계가 폭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학연, 지연, 가족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보험을 가입한 건 하나손해보험에 화재보험 한 건밖에 없어요. 안 아프고 안 다치면 된다라는 주의고요. 남동생한테 보험도 제대로 판매를 못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떠한 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학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끊고 살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로지 DB 영업으로만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저 처음에 피플라이프 왔을 때 그나마 이제 신한라이프에서는 처음에 입사하고 좀 지나면 한 800개의 DB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해서 태블릿으로 1차로 막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신한라이프 어린이보험, 안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기계약자들을 해지를 시키고 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한계가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얘기를 들었어요. GA라는 곳은 모든 보험사를 다 하고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다 하는데 수수료도 좋고 여러 가지 거 너무 좋대요. 그리고 대신 DB를 돈을 주고 산다. 근데 그 DB가 얼마나 좋겠냐. 돈을 주고 살 정도면.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다 펜을 들고 사인을 하려고 다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DB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NS홈쇼핑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신현규 아나운서랑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오는 DB가 100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무 보장 분석 DB로도 했었고. 그래서 DB에 대한 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집중을 하면서 고객이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건가? 네. 제가 거꾸로 넘겨가지고. 죄송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DB 영업을 하게 된 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이 없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학연 지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한테 오히려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럴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약간 그런 거. 왜냐하면 저는 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무용을 전공을 해서 보험이라고 저는 상담원들 일을 하고 일찍 결혼했어요. 졸업하고 일찍 결혼해서 예쁜 두 아이 딸을 낳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을 예쁘게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막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자는 마지막 길이 택시기사고 여자는 마지막 종착역이 보험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한테 들어간 학비가 얼마면 너를 지원했던 돈이 얼만데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우리 예쁜 딸들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었기 때문에 막연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았어요. 욕심은 많아서 개수도 많이 시키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만나서 무조건 계약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때는 고객한테 막
전화로 주민번호 다 물어보고 막 가자마자 막 청약서 내밀고 막 이러면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손해보험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일상배상 책임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는 있어요. 고객이 사인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사인을 해주고 다 청차를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DB값이 돈이 나가니까 또 어떤 때는 그때는 지방 DB는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개수가. 그때 인포머셜 얘기였는데 그래서 청양, 뭐 청주, 공주 그리고 저기 뭐 단양, 뭐 충청도 쪽으로 많이 갔어요. 한 10개 리뷰를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저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충청도 사람이 어려워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그 청양에서 계약하신 고객님이 계신 거예요. 전 너무 좋았죠. 근데 그분이 왜 계약을 했냐면 충청도뿐이 아니고 새터미 북에서 탈출하신 분이 충청도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을 낳거든요. 그분도 지금 저의 고객님이 되어 있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거리를 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제가 DB 영업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계기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롤모델을 한 명을 찍었어요. 왜냐면 저희 그 영업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저렇게 잘할까? 아침에 어떻게 하고 그분은 하루를 어떻게 쓸까?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DB를 만나서 어떻게 영업을 할까? 모든 게 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담배를 피는 옥상에 같이 따라 올라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이 밥을 먹으러 가면 같이 또 따라가서 밥을 먹으면서 좀 지루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좀 마음을 여셨는지 자기 영업하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분이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나랑은 정말 다르게 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는지를 알게 됐던 이유가 정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이셨는데 어머니들하고 할 때 포용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냥 홀딱 반하게끔 막 너무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냥 전문가로서 그냥 딱딱하게 그냥 나자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포 형성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 좀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증권을 고객님들이 도자기에 싸서 오시거나 막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오거나 집으로 가면 막 증권을 이만큼씩 막 그 낡은 그 증권집에서 꺼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고 가져가서 다 그걸 카피를 해서 보장 분석을 하고 그 원수가 들어가서 공시실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약관을 확인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큼 상품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께 보면 얘는 언제 가입했으니까 얘는 어떤 약관을 쓰고 어떤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하고 이제 술술 대화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쌓여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엑셀로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춤만 출 줄 알았지만 컴퓨터, 엑셀 막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엑셀 작업까지 힘들고 그분이 사용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입력하고 이렇게 보장 분석을 하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수사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고객 등록하면은 뭐 하나나 뭐 KB 이렇게 보면 보장 분석이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제가 한 귀찮게 한 1년을 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은 물론 피플에 계시지는 않고 다른 데 가셔서 영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꿈은 없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도움이 됐었던 그런 거여서 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사업부에서는 멘토 멘티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멘토 멘티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3년을 실패를 했던 경험을 빨리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제 그 일지예요, 달력. 제가 이제 여기 지난주에 만드느라고. 근데 저는 보통 하루에 2방 정도. 근데 3방은 좀 힘들기는 한데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스케줄을 보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또 이제 교육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틈틈이 일주일에 2번은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하는 DB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량인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루틴으로 2방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3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오로지 다 DB만 아니고 기가입자들도 터치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품의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여기 PB 사업을 와서는 지금 택배 작업을 좀 못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P사에 있을 때 택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택배 작업을 할 때 뭐 비싼 물품을 넣는 게 아니라 봄에는 쌍채소가 그때는 한 6,000원, 뭐 택배비 3,000원 이렇게 해서 한 9,000원 정도 금액으로 택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저의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한 고객을 만나잖아요. DB 고객을 만나서 가입을 하면 한 번에 다 건을 못 빼요. 뭐 운전자금 한 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한 건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계약을 한 고객은 저한테 이제 수십 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택배 작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택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택배 작업을 할 때 그냥 보내면 하수, 이렇게 안에다 리플렛이랑 이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서 보통 택배는 한 100개 정도 한 번 보내면 이렇게 해서 보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라, 근데 다 같이 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서 택배 작업을 해서 기가입자들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소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위주로 해드릴게요. 왜 남의 얘기 듣는 거 재밌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아마 3월에 그때 인천에서 미용실을 하는 고객인데, 저 미용실 하는 고객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때 이분도 아마 제가 그 DB 고객이 또 소비를 해서 만났던 분이었는데, 가족들과 친해보험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배우자님이 나중에 그 치매로 진단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나중에 추가로, 그때는 DB생명 걸로 제가 장기 요양 등급 나오는 거를 가입을 해줬거든요. 10년간 보장하는 초창기에 났던 거. 그걸로 한 달에 지금 계속 50만 원씩 받고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 그렇게 해서 2023년까지 가족 계약에서 좀 30건의 계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2분의 계약이었는데, 이게 따님과 이제 본인 계약도 추가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한 4년간, 5년간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름을 뭐 여기 밝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밝히는 이유는 이게 저기 방송에다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럴까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양평이죠. 양평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또 DB로 만나서 그분이랑 따님 거를 계약을 했는데 되게 만족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동생이 근처에서 이거 중국 음식점을 한다고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한 뭐 그 남동생 배우자님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받았고, 이분이 연금도 250만 원 정도 체결을 또 하셨고. 그러니까 한 고객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DB 영업이 참 재밌는 게 계속 파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꾸준한 공부, 혹시 지금 PB 에듀 다 듣고 계신가요? 너무 재밌죠.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이동할 때, 그래서 지금 한 2달 동안 한 109개 정도 강의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전에 뭐 석회를 한다, 그리고 무슨 사업단에서 뭐 교육이 있다 그러면 다 참석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가장 목말랐던 게 법인 계약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DB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DB 고객님들의 그 파이가 좀 작아요. 아프신 분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멘토 멘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냥 DB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사업단에 같이 있는 쭈모양과 같이 동반을 가서 했는데 마포였거든요. 근데 그냥 고객님인데 나이도 좀 있으신데 여성분이 있어서 절대 뭐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사업체를 물려받고 엄마가 거기에 이제 이사님으로 이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그 보장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축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나이 명함을 따로 주질 않아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의자를 땡겨 안고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세 가지만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명부 정관 이거 주세요. 그냥 그 말 배운 대로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거 안 주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권사님 막 이러면서 이제 받아왔어요. 왜냐면 그분이 달력을 보니까 교회에 있으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이대가 권사님이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못하니까 그냥 오종택 대표님한테 이렇게 해서 만나왔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왜 저한테 가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드님 거, 이분 거 해서 경영행정비 200만 원인데 계약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법인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DB 고객을 만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만난 분이 계신데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이거는 이제 그 피플라이프에서 이것도 계약을 하는 사례인데 이분 성수동으로 오라고 해서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밤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갔는데 이분도 법인을 하고 계시는 40대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또 주주명부 재무제표 정관 주세요. 그리고 3년씩 뭐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영인정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험으로 해서 또 한 100만 원. 왜냐면 그때 제가 달러 보험에 미쳐 있어가지고 달러 보험 무조건 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 보험 그리고 나서 또 그 직원들 단체 보험도 같이 이렇게 해서 또 2025년도에 또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능력이 특출나서 뭘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게 되고 DB 영업에서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나한테 무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교육은 PB 사업부나 뭐 어디에서 교육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다 참석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택배 작업이랑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저는 영업을 할 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면 어떤 시책이 걸렸으니까 이거를 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막 머리 막 쓰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지점에 미끼 상품으로 예를 들어 그때 동양생명의 암 통원비가 있었거든요. 이 통원비 상품을 많이 팔면 그 지점에 프로모션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점원들이랑 신라호텔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 16명, 15명이 그 뷔페를 먹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1인당 금액이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되는 그때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암
통원비만 팔면은 하수, 거기다 이제 제가족이랑 그때 이제 제가보험에 많이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뭐 하나에 꽂히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약간 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단장님의 달러 RP를 듣고 너무 뿅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저는 그 녹취를 제가 따서 콜뜨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저 독수리 작법이거든요. 그래서 콜뜨기를 해서 나중에 이거 듣다 보니까 단장님의 세는 발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를 알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써먹기 전에 저희 엄마를 앉혀놓고 제가 이 달러 RP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거 나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피보험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를 남동생으로 하고 엄마가 했는데 내년 1월에 이제 납입이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원래 5년 납 그때 했을 때 원래 100만 원. 근데 지금도 저한테 뭐라 하세요. 130만 원 낸다고. 분명히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0만 원 낸다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꽂혔을 때 제가 그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단순해요. 그래서 그때 암통원으로 해서 52건 그때 한 달에 했던 게 그리고 이거 제가랑 다 해가지고 74건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고객들이 다 근데 솔직히 암통원비는 신규 고객들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DB 영업했던 기가입자들한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플랜 A와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있는데 플랜 A는 예를 들어 우리가 DB 고객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2차 때 제안을 하고 뭐 3차 때 뭘 계약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 고객들이 약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일정이 되면 일정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 미팅을 취소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저를 못 만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 저는 그래 괜찮아. 다음 고객해서 이제 그 원래 인천 지역에 아니면 수원 지역에 이제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전화해서 고객님들한테 방문을 해요. 그리고 손에는 뭐 국수도 가져가고 와인도 들고 가고 뭐 소금도 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해서 또 계약을 또 연결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건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목표가 한 달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를 내가 갖는다 하면 그거를 주로 나누고 뭐 며칠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단순하게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테일 이거는 네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객을 내 남자친구처럼 연인처럼 그 남자 고객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고객을 이제 응대를 하고 관리를 할 때 연인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초회 상담으로 첫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한 8시에서 8시 반 실례가 안 되게 오늘 고객님한테 제가 따뜻한 커피를 대접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그 인상이 뭐 좋았다던가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꼭 애프터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고객님도 생각할 수 있게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미팅 날짜를 저는 항상 잡고 오니까 그 미팅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 멘트를 되게 좋아해요. 따뜻하다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재무설계사가 되고 싶어서 저 멘트는 꼭 쓰고 있고요. 뜬금없는 선물 이벤트는 뭐냐면 제 고객님이 그 어떤 그 디퓨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디퓨저 중에서도 모 향수의 거의 99.9% 그 향이 거의 비슷한 디티크랑 디티크, 샤넬이랑 샤넬 그걸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거를 구매를 해서 몇 개씩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계획은 있어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계획은 있지만 그냥 뭐 가입하라고 찾아가긴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이 향을 딱 맡는 순간 에리님이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뵙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있고요. 뭐 간장게장.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게장을 못 먹어요. 근데 고객한테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거기는 횟집인데 게장 전문점이 아닌데 그걸 좀 배송을 시켜서 고객님한테 한번 쫙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 고객도 있고요. 2019년도에 부천에 만난 DB 고객인데요. 그분은 처음에는 크게 가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에 이렇게 할당량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채워야 되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고객이랑 전화 연결이 돼서 부천에 가서 그 고객을 만났는데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선물 줄 게 없으니까 차에 보니까 제가 예쁘게 소금을 또 포장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저를 만나는 동안 저에게 어머님이 따뜻한 빛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고객이 뭐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를 해주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기납 중심이 한참 그랬을 때 하나생명 매니저한테 고객 등록 좀 부탁드린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모바일 받고 계약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김장김치 가지러 오라는 고객님들이 저한테는 리스트에 한 5명이 계시거든요. 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 김장김치를 또 해주시면서 계약도 같이 주시는 그게 전부 다 DB 고객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고객님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못 챙겨요. 대신 뭐 결혼이라든가 돌잔치. 근데 요즘 돌잔치랑 결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문할 일이 좀 많아요. 그러면 금조화 보내드리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정말 저기 뭐 제주도 남해 아니면 직접 가서 조문 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플래투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월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향단일 같은 경우는 웹이라는 걸로 해서 문자가 가게 돼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정을 해놓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월 보내는 문자 서비스 이걸로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고객님을 TA를 하고 AP를 가기 전에 고객님한테 이제 보내드리는 문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물결 치고 이때 뵙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은 좀 전문가답게 디테일하게 좀 보내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멘토 멘티랑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내는 문자를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연습을 하면은 아마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AP를 하고 나면 고객님들한테는 꼭 애프터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애프터 문자를 보낼 때 궁극적인 목적은 2차 상담이 이때 있으니까 잘 기억해라는 거를 멘트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안부 문자. 이제 요거는 만약에 배우자도 그렇고 만약에 남편분도 같이 저한테 고객님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문자 내용이 각 다르게 가요. 고객님들마다 좀 그룹이 좀 편성돼서 그래서 두 분이 저희 계약자여도 내용은 다 다르게 간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거 월 39,00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거의 한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데 고객님들한테는 제가 따로 찾아뵙지 않아도 좀 관리가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좋게 이거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입 후 3개월, 가입 후 6개월, 가입 후 1년 체크를 하는 고객님한테 알림 문자가 가고 저한테도 알림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고객님들 안보험 같은 경우 혹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업셀링을 할 때 면책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걸 저희 체크를 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감액 기간 이런 것도 제가 1년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다 변액이랑 달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왜냐면 저는 따로 비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관리하는 내용으로, 왜냐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제가 다 못 챙겨드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그 DB 고객을 만날 때 보장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그 멘토멘트에서 제가 하는 이제 RP가 녹취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보장보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뭐 암보험이고 뭐 뇌혈관, 뭐 암주치 너무나 많이 가입되어 있고 잘 가입되어,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중점으로 두는 내용이 연금, 그다음에 종신, 그다음에 보장자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그 내가 가입한 그 보장성 보험은 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에 혹시라도 암이라는 쥐가 와서 그 보관을 파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쥐것을 놓는다고 생각하셔라라면 얼마 정도의 쥐것이면은 내 보장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 자산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의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요즘에 그 달러 연금이 너무 좋잖아요. AI도 그렇고 메트라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DB로 만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체결을 하게 된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보험을 또 암이 어쩌고 뇌신이 어쩌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보장이 필요하신 분은. 그래도 한번 이제 화법이나 이런 내용을 바꿔서 DB 고객들한테 연금보험, 뭐 달러 종신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근데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만의 생각이 다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에 DB로 만난 고객들이 이제 5년, 예전에는 메트라이프 100만원을 위한 달러 종신이 5년 납이었고요. 5년에 100%였어요. 2021년, 2020년 그때부터 이제 금액은 크지 않아요. 월당 뭐 30만원, 60만원, 뭐 100만원도 있지만, 아마 이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크게 계약을 하셨던 분이 월 3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객님들이 이제 납입이 이제 끝나는 고객들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을 다시 한번 좀 국수를 들고 찾아갑니다. 국수는 포장은 되게 예뻐요. 내용은 그렇게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국수를 드릴 때 항상 쓰는 멘트가 있거든요. 선물을 할 때 포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국수를 드릴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날, 기쁜 날, 잔칫날 국수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고객님이 저를 만나는 날이 항상 기쁜 날, 잔칫날, 좋은 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수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드리면서, 고객님이 이제 납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납입이 달러본 같은 경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4개월, 5개월 납입이 남아있거든요. 그 고객이 지금 100%가 넘었어요. 한차일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메트라이프의 동행 일시납으로 받고요. 다시 또 지금 7년 납으로 다시 한번 세일즈를 해서 또 받고 있거든요. 한 번 저축을 한 고객님들은 정말 이제 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전세자금을 더 올려줘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마무리해야 되는 고객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암이 진단된 고객도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저축에 그 폼을 못 가져가는 고객들 제외하고는 다시 일시납에 넣고 다시 또 이거를 시작하는 고객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영업 방향은 이렇게 해서 달러 완납한 고객님들을 이제 완납이 다 안 되더라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한 3년간은 이런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간간히 그렇다고 제가 뭐 한 달에 달러봉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한 건 아니었으니까 간간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것들도 전부 다 DB 계약의 원천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DB 고객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달고 약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만큼 나도 다르면 우리 고객님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말을 드렸지만 별거 없어요.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기법이 있고 뭐 묘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업을 시작하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요. 현출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현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지문을 인식을 했거든요. 현출이 있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와서 지문을 찍고 그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나하고의 약속이거든요. 내 루틴.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3월에 이제 여기 PB사업부가 오픈됐잖아요. 지하 2층에 항상 주차를 하면 저희 그 아침에 그 컴퓨터를 열면 제가 언제 출근했는지 시간이 찍히는 거 아세요? 모니터에 이제 찍혀요. 그럼 항상 7시 34분, 44분 이렇게 주차장 들어오더니 찍히거든요. 그러면 지하 2층부터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층계를 올라옵니다. 12층까지 올라오면서 처음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한 4분 정도면 가끔 올라와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꾸준함은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꼭 하나를 설정을 해서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냥 나만의 루틴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제 루틴을 하나 정도씩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뭘 더 알려드려야 되나, 뭘 더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까지 계약한 것들을 다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DB 영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언제든지 저는 오픈마인드로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또 문의하고 싶은 거, 그리고 혹시 제가 AP 가는 거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멘토멘트 이제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잘 다져져서 저처럼 3년 내내 울고 다니지 않고 그 시간을 좀 축소해서 잘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좀 승리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라든가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 강의는 하지 않았는데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면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플랜푸시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에 신청을 해서 처음에 하면 4개월인가가 거의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써보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많이 좀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때도 이제 보장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다 이제 DB를 하시는 분들이 가면 대부분 우선 쉽게 볼게요. 제가 쓰는 DB는 주민번호가 나오는 DB예요.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해서 이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 메리츠의 고객님들 모바일 동의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열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입한 내용
확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저께도 그런 사람이 왔었고 일주일 전에도 그런 사람이 왔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고객들한테 가장 돈 되는 얘기 그리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일찍 죽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종신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신보다는 약간 비과세로 들어가서 단기간 종신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아져야 되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손해보험에 저축보험 납입이 끝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거 공시율 그거를 해서 일시납으로 넣고 중도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래도 고객들은 돈 되는 얘기에는 조금 귀가 솔깃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장은 어느 누구한테 가입해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드라마틱하게 보험료를 줄어들이다던가 아니면 보장을 뭐 엄청나게 뭐 넓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 정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건 거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질문은 없으시죠? 네, 점심 드시고 엄청 졸린 시간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미흡한 강의인데도 귀 쫑긋 세우셔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TV 사업부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신입분들이시잖아요. 다들 희망하는 거 이루시는 2026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